아니 손님이면 그냥 손님이지 뭐 이게 알쏭달쏭해. 손님인데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님인 줄 알았는데 손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달 4일 밤에요. 서울의 네. 한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허. 늦은 밤에 편의점에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보통 편의점에 왔으면 물건에 관심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독 직원에 관심을 보였다는 네. 겁니다. 왜 이렇게 직원에게 관심을 보였는지,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어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네. 깊은 밤 한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섰죠. 잠시 물건을 둘러보더니 직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데요. 네. 그 순간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남성은 태어난 척 딴청을 부립니다. 네. 직원에게 뭔가 말을 건네고 싶었던 걸까요? 다른 손님이 나가기를 기다리는 듯 하더니 네. 자, 지켜보고요. 이제 손님이 떠나자 직원 앞으로 다가가서는 담배를 달라고 하고요. 직원이 담배를 꺼내려는 순간 저렇게 돌변해서 어머머.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직원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어머머머머. 협박 끝에 현금통 속에 돈을 모두 빼앗은 그는 태연히 편의점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요즘 세상이 왜 이래요? 아니 그럼 저 몹쓸 인간은 저 강도짓을 하려고 지금까지 저 이 편의점 안에서 서성대고 주변 눈치를 살폈던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편의점 밤늦게 일하시는 분들 중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점주들도 많은데 이 영상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쨌든 이 남성이 빠져나간 후 직원이 급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세상에. 남성의 인상착의를 알려줬습니다. 네. 경찰이 신고를 받고 긴급히 주변을 수색했는데 한 사람이 경찰의 눈에 딱 아 띄었습니다. 그래요? 이후에 상황 어떻게 됐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아 보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네. 자, 경찰 눈에 한 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경찰이 그를 뒤쫓아가서 불신 검문을 실시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남성 끝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합니다. 저 아니에요라고 합니다. 결국은 경찰이 이 남성의 쇼핑백을 뒤졌는데 네. 범행 당시 입었던 조끼, 빼앗은 현금, 물품이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아니 진짜 이것도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게 저 금방 탄론할 걸 자기가 아니라 그래. 그리고 보세요 경찰분들의 촉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선배 변호사님. 편의점 강도가 발생하면요, 즉시 현장에서 검거해야 합니다. 편의점 강도는 현장에서 충분히 검거할 수 있고 만약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하면 또 다른 범죄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유형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경찰은 CCTV 관제 센터를 통해서 도주로를 파악하면서 인근으로 긴급 출동을 했습니다. 이후에 사건 현장에서 500m 떨어진 한 골목에서 피의자를 발견하기에 이르는데 네. 사실 뉴스파이터 취재 결과 이 경찰은 피의자를 처음 목격했을 당시에 범인인지 긴가민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고 접수된 옷차림과 이 피의자의 옷차림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경우에도 경찰은 신고 내용을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신고자가 사건 당시에 많이 놀라서 옷차림을 잘못 기억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피의자를 계속 쫓아갔다고 합니다. 네. 또한 이 경찰의 눈에는 피의자의 손에 쇼핑백이 들려있는 모습이 쉽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 경찰은 사건 발생 불과 4분 만에 피의자 검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저 몹쓸 인간이요. 나름 범죄 영화 등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자기 딴에는 머리를 굴린 거예요. 편의점 내부에서는 뭔가 이 가로줄 무늬가 있는 그 여름용 조끼를 입은 게 바로 확연히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검거될 때는 그걸 벗었잖아요. 그래서 쇼핑백 가방에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볼 때 아닌데 아까 인상착의 했던 그거 아닌데 라고 순간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지만 역시 우리 경찰분들 집념의 경찰분들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이종근 평론가님 저 몹쓸이가 딱 잡고 봤더니 왜 저런 짓을 저질렀답니까 대체? 네, 뉴스파이터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 남성 생활고 때문이다라고 털어놨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활고라는 것이 지금은 지자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실 사각지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생활고를 이유로 해서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해서 강탈을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요. 이 범인 지금 생활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지금 범행 장소를 굉장히 많이 물색을 했다고 합니다. 범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혼자 남아있는 혼자서 근무를 하는 알바생이 있는 그런 편의점을 찾아다니면서 네. 지금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저런 짓을 한다고요? 말도 안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박주 변호사님
저 인간이요,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어떤 음식점, 식당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나쁜 마음을 먹고 식당에 있는 흉기를 사용했다 해도 그거 큰 범죄인데 저 인간은 애초에 흉기를 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건 계획 범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생활고로 인한 범죄인가도 사실 의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이 50대 남성을 잡고 갖고 있던 가방을 뒤져봤더니 가방 속에는 현금 20만 원이 있었고요. 담배 11갑이 있었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범행 당시 입었던 조끼인데 보통 생활고라고 하면 사실상 먹을 식료품 같은 거를 훔치기 마련인데 담배 11갑이 있었다라는 게 과연 생활고 때문인가 사실 의심되는 정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범행 당시 사용됐던 흉기도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네. 결국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특수 강도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특수 강도죄라는 거에 특수가 붙었잖아요. 네. 특수라는 거는 야간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흉기를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강도죄인데 이게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에 대해서는 여죄 여부도 사실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여죄 여부라든지 전과 이력 여부에 따라서 이 처벌형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저 몹쓸 인간요, 진짜 천벌을 받아야 되고요. 걱정되는 건 이제 당시에 편의점 직원분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 두려운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혹시 필요하다면 주변 분들이 또 지자체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신적 치료도, 왜냐면 이제 밤에 저분 무서워서 밤길 못 다닐 수도 있어요. 사람도 무섭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지원까지 차지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감히 드려봅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